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확실한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하락 시 점으로 뚝뚝 떨어지다 슬금슬금 상승 시작. 매일 분석이 매우 중요.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기사입니다. 영끌 멈춘 2030 전월세로 발길을 옮겼다. 금리 상승에 이자 상환 부담 가중. 상반기 매매 2만 2,507건으로 감소. 전월세는 19만 2,788명, 34% 증가. 2030에서 이제 연끌 매수를 멈추고 대부분 다 전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월세가 상반기에만 19만 2,788, 34% 증가했죠. 추가적으로 이런 시국에도 과천 무주택자라면 10억 로또, 무순위 청약을 노리자. 과천 유래 10억 로또 줍줍. 당첨되면 돈 없어도 된다. 과천 별원동 과천 자해 12가구가 나왔습니다. 8월 3일 4일 이틀 동안 합니다. 59제곱미터에 11가구, 84제곱미터에 1가구. 부정청약 적발된 거 다시 지금 무순위 청약 재추첨하는 것입니다. 분양가는 8억 2천만 원에서 9억 8천인데 2019년 최초 분양가와 비슷합니다. 지금 과천은 84제곱미터가 약 20억 원, 약 한 10억 정도의 차익이 있죠. 오는 3일에는 특별, 오는 4일에는 일반 공급, 9일에 당첨자 발표합니다. 계약일은 17일. 과천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과천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따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주변에 전세가가 11억 원이기 때문에 분양받고 바로 전세 놓으면 전세금으로 이 분양 대금을 다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살고 있는 데도 나오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좀 새로운 지표 미분양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매수 우위 지수라든지 또는 통화량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또는 매매가 상승률이라든지 미분양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공급량이라든지 오늘 좀 미분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이 25% 한 달 만에 증가했다. 집 사는 사람이 없다. 이게 정말 미분양 25% 증가한 게 아주 심각한 것인지 한번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미분양 주택, 미분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굉장히 아주 심한 데이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12월 전국에 1만 9천 가구였는데 미분양 가구가 22년 6월에는 2만 7천 가구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9천 가구 정도가 늘어났네요. 수도권은 2,100가구에서 4,400가구로 2배, 서울은 49가구에서 719가구로 약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굉장히 아파트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리스크한 데이터냐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틀만 한번 놓고 보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반토막이고 금리 너무 올라서 세제 입장만은 포기했고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35% 늘었다. 다 전월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월세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그리고 수도권 악성 미분양이 46% 지금 증가했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하면 과거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었는데 정말
과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매수 심리 거래량도 바닥입니다. 그러면은 매매 거래량은 31만 약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만 건 대비 44% 줄었습니다. 수도권의 거래 감소폭이 55.5%로 지방 33%보다 컸다.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옮겨가면서 상반기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57만 46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5% 늘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반기 51.6%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처음 50%를 넘겼다. 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미분양,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택 공급도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96,157가구로 전년 대비 17.8% 줄었고 착공 마이너스 25%, 분양 마이너스 26%, 준공 마이너스 7%등 나머지 지표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래서 지금 공급도 실제 주택 인허가도 지금 줄고 있다. 그런데 미분양은 늘고 있다. 그런 지금 데이터입니다. 그럼 미분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부담에 서울, 경기 미분양이 쌓였다. 올 1월에 서울 같은 경우 47건에서 지금 6월에 719건이죠. 약 한 15배 정도 늘었죠. 그리고 경기는 855에서 3319. 미분양이 확실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미분양이 늘게 되면 주택가격 하락 신호라고 하는데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보면 2012, 13, 14년도가 가장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이 보라색이 미분양이고 이 막대 그래프가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이게 현재 미분양이죠. 실제 서울에서 주택이 하락했던 시기 2012, 13, 14년도를 보면 미분양이 약 4,3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이 800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분양이 4,000건에 보시면 지금은 미분양이 서울은 719건입니다. 과거 4,000건일 때보다 아직은 약 한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미분양이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공급이 없는 게 문제죠. 서울은. 그래서 서울은 현재 미분양이 700건에 준공후 미분양은 4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 하락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공급량을 보더라도 서울은 앞으로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늘어날 확률은 좀 없죠. 이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건데 어떻게 될 거냐? 좀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2012, 13, 14년도에 보면 미분양이 약 28,000건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이 10,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0건밖에 안 되죠. 28,000건에 약 9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3만 건에 10,000건 정도가 돼야지만 과거에 하락했던 시기가 재현이 되는데 지금은 약 한 3,0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되려면 미분양 건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경기도 앞으로 공급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경기도는 지금 3,000건 미분양의 대부분이 다 안성에 몰려 있습니다. 안성이 약 1,000건. 그래서 전체 경기도의 3,000건 중에서 안성이 1,000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공급량이 어떻게 돼서 미분양이 늘어날 거나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적정 분양 건수가 약 4만 7천 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23, 24 보면 약 한 2만 3천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공급량의 절반밖에 안 되죠. 다행히 경기도와 인천, 특히 인천 같은 경우가 적정이 14,000인데 약 한 4만 건까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약 6만 7천 건 필요수에 약 한 8만 건까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족하지만 경기랑 인천에서는 남아돈다. 그래서 서울의 수요가 이 경기 인천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라는 것이 공급 물량이 많아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서울의 공급 물량이 대량으로 늘어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의 미분양은 늘어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가격 하락기이고 또 사람들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 부담을 느낀 수요층이 복병으로 등장한 인천, 경기로 이동을 한다면 그리해서 서울의 수요를 인천, 경기 미분양이 흡수한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대세 하락기가 올 것이라는 가정은 약 한 50% 정도의 확률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과 긴축 경영,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하락기이고 여기에 미분양이 공급이 폭탄이 이루어져서 미분양이 늘어난다면 더 하락기가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량 변화, 소득 수준 대비 집값 너무 높고 주택구입 부담지수 부담, 금리, 매수 우위 지수, 절대 공급량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매수 시점과 지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락 시 중요한 그래프들을 보면 점으로 떨어지다가 슬금슬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잠실 엘스 같은 경우도 2010년도부터 요 13년도까지 하락기였는데 이 주택가격 하락하는 요 빨간 구간을 보면은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다가 한두 건이 체결되면 이렇게 점으로 찍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미안 슈룸, 과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기에 보면은 거래량이 아주 적습니다. 상승기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죠. 분덕에 있는 삼성 한신 같은 경우도 하락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없습니다. 몇 건 거래되는 걸로 뚝뚝 점으로 찍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 타임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계속 공부하고 분석을 한 사람들만 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올라가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 과거에 집값이 생각이 나서 매수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 분석을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내가 원하는 지역의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집 말입니다. 어느 청년이 짧은 스킷 드라마를 공연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건축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미지의 섬에 조난당한 배로부터 한 무리의 청년들이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조난당한 섬에는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무엇을 건축할 것인가를 토의했습니다. 한 청년은 일단 잠을 자야 하니 숙소부터 짓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청년은 배에서 나온 물건을 보관할 창고를 먼저 짓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 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섬이 보인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곳으로 헤엄쳐 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청년들은 긴장했고 한 청년은 이 자재로 우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벽을 쌓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청년들은 보초를 섰습니다. 벽을 쌓는 건축이 얼마 진행되지 않았을 때 헤엄치던 사람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 청년을 붙잡아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슨 목적으로 이 섬에 왔느냐?
나는 이 섬과 저 섬을 함께 소유한 주인의 아들입니다. 저 섬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여러 자원들이 많아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섬과 저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자 자재를 이곳에 쌓아두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다리가 아는 벽을 쌓고 계시는군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다리를 놓는다고? 말도 안 돼. 저놈은 수상하다. 맞다. 죽여라. 죽이자. 스킷 드라마 무대는 아수라장이 되고 천둥 뇌성이 울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잠시 후 무대에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그 섬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이런 멘트가 무대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다리를 놓고자 이곳에 왔는데 당신들은 벽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진심으로 충원을 해주시는 분이 있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충원을 해주고 충원을 두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재택하는 월급쟁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